오늘 좀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오늘부터 고돈쌤과 함께 책 읽는 시간, 그 책 중에서 맨 처음 선정한 것이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여러분들이 이제 일부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책은 좋은 사람, 특히 멘토하고 같이 읽으면 참 좋아요.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책을 읽어주셨고, 그때마다 이제 잠깐 설명을 해줬던 것이 정말 도움이 됐거든. 그 중에 하나가 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연구. 이 역사 연구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책인데, 여러분 나이 때 제가 읽었어. 중학교 2학년 때 읽었으니까. 그때는 무슨 책인지 몰랐는데 이 책을 10번 이상 읽으니까 이 책이 나한테 정말 인생의 책이 됐거든. 어마어마한 책이 됐어. 근데 이 책은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워. 다 역사와 관련된, 이게 세계 역사.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사서 봤지. 이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는, 한국 역사를 이제 풀어낸 책이야.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역사 책이 필요하냐? 뭐 철학을 얘기하고 인문학을 얘기하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역사예요, 역사.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이제 풀어놓은 것인데 과거 속에 현재가 있거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 역사를 이해해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관도 달라지고 또 세계관이 달라져. 그래서 사업을 하든 또는 어떤 우리 지율이 시를 쓰든 아니면 무슨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되든 그게 다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관이 어떤 인생관을 가졌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 어떤 역사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의 역량이 달라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맨 처음 선정한 책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예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좀 이제 서문과 같은 얘기를 좀 할 건데,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스피치 훈련을 받는, 또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고 도서관이기도 하고 책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책방에 정기적으로 이제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연구도 읽어주는 시간을 좀 갖고 그러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하고도 자주 만나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 머릿말이에요. 머릿말. 11페이지인데 이걸 서문이라고도 하고 머릿말이라고도 하잖아. 근데 책을 읽을 때 맨 처음 읽어야 할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서문을 읽어야 돼. 머릿말. 머릿말은 언제 쓰냐면 책을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쓰는 게 머릿말이야. 서문. 서문이 맨 처음 나오는 글인데 맨 처음 쓰는 글이 아니야. 맨 나중에 써. 다 정리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쓴 것이 서문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는 두 개의 서문이 있어요. 1950년에 쓴 서문이 하나 있고, 1965년, 15년 만에 다시 개편하면서 쓴 것이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1950년에 맨 처음 쓴 서문을 좀 중심으로 읽고, 두 번째 1965년에 쓴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머릿말, 이 조그마한 글은 본래 20년 전 연암은 되는 믿음의 동지들 앞에서 이야기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1950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20년 전에 한 얘기, 연암은 몇 사람의 동지들, 친구들하고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한 얘기를 글로 적은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1950년이면 20년 전이 언제일까? 1930년. 함석헌 선생이 1901년생이야. 그럼 50년에 이 서문을 쓸 때 몇 살이었을 것 같아?
50세. 그러면 20년 전에 썼다는 건 몇 살이야? 30년 전에 30세 때 이 책을 썼다는 거야. 놀랍지 않아? 저는 못 썼을 것 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책을 30살 나이에 쓴 거야. 30살 나이를 썼다기보다는 30살 나이에 여러분 나이에 조금 더한 그 나이에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공부하고 한 거를 썼다는 거거든. 그런 어떤 시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말벗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공부하는 벗, 같이 앉아서 이 얘기하고 느낌을 말하고 질문하고, 그러면 질문을 할 때 느낌을 얘기할 때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말이 나와. 그런 거 경험하죠. 그지? 말이 나와.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채 놓으면, 기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게 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전에 몇 명 되지 않은 동지들하고 나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검은고를 바빌론 시냇가 언덕 위에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던 때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 이게 뜻으로 본 한국 역사는 맨 처음에 성서로 본 한국 역사,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한국 역사를 해석한 책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 검은고를 바빌론 시냇가 언덕 위의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던 때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바빌론 유수라는 게 있어요. 70년 동안 끌려갔어. 기원전 500년, 600년 전 이야기야. 그래서 70년 동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 어느 곳에서 한국 고향 땅을 생각을 하는 것을 연상하면 돼. 그래서 이 식기가 성경 구약 성서에 있는 거야. 그리고 오피라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1930년은 언제예요? 일제 치하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야. 1919년이 3.1운동이 일어났어. 1945년에 해방이 됐어. 그 사이거든. 그럴 때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젊은 동지들, 연화문 되는 친구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던 그런 때다. 그게 이 서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억누름 안에서 오는 슬픔으로 말이 자유롭지 못한 그때에 쓰디쓴 입에 붙여 될 수 있는 데까지 간추려서 우리 역사의 뜻을 말해보자는 것이 이 고난의 책이다. 그래야 그런 마치 바빌론 유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유랑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그 고통의 시간, 우리가 일제 때 똑같은 상황에서 그때 말도 어렵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할 때, 이때 우리 그래도 우리 역사를 한번 공부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눴다는 거예요. 그것을 동지의 한 사람이요, 지금은 땅에는 있지 않은 김교신 님이 그 다달이 내는 성서조선지에다 이어 실었다. 김교신이란 분은 함석헌 선생님의 친구이기도 해요. 같은 동년배야. 이분은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해서 소위 그 기독교 중에 그 무교회주의자라는 게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게 너무 좀 부패되어 있다. 차라리 교회가 없는 게 낫다. 크리스찬 중에서 아주 독특한 특별한 역사를 가진 사람이지. 이분이 성서조선이라는 이제 간행물을 낸 거예요. 거기에 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김교신 이분은 해방되기 전에,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해방되던 그 언저리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광고도 선전도 아니하는 그 잡지는 읽는 이가 고작 많을 때에도 200이 차지 못했다.
그리하다 그나마도 억누르는 자의 뜻에 거슬려 아주 내지 못하게 되는 때에, 이 억누르는 자의 뜻에, 이때는 이제 그 조선 총독부의 뜻에 거슬려서 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 역사도 그 이후의 하나였고 최근 모두 뒤져져서 없애버린 바가 되었으니 이 고난의 역사는 정말 그 바빌론 거친들에서 지나가는 바람결에 잠깐 들렸다가 들끝에 사라져버리는 외로운 종의 앓는 소리같이 아주 없어져 버린 듯했다. 이 함석 선생님의 그 언어 속에는 시어가 많아요. 시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 뭐 일종의 그런 거죠. 이분은 문필가이기도 하고 철학가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하고 무교주의자이기도 해요. 역사가이기도 해요. 그런데 해방이 왔다. 사람들은 어두운 밤중에 신랑이 오니 나와 맞으라 하는 외침을 듣고서야 비로소 기름을 찾고 등을 찾아 어두운 골목을 헤매고 더도는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그때야 새삼스레 역사를 찾게 되었다. 누구에게 기름을 나누어줄 만한 우리도 못 되지만 이러한 요구 속에서 잃어버린 고난의 역사를 다시 찾는 날이 오게 되었다. 여기에서 신랑이 오니 나와 맞으라 하는 것도 성경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왔을 때 이제 옛날에는 기름으로 불을 밝혔잖아. 그러면 잔치를 한다든지 좋은 날에는 이제 불을 밝혀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몰라 신랑이. 그래서 늘 기름을 대비하라는 기름. 근데 기름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돼? 신랑이 왔는데.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늘 준비해라. 지금의 우리 용어로 언어로 얘기하면 때가 됐을 때 공부해라. 때가 그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쓴 사람은 아직 38선 북에서 한때 버드나무 가지에서 내렸던 검은 굴을 줄도 채 골라보기 전에 다시 그것을 시베리아 자작나무 가지에 도로 매달아 버리게 되진 않나 가슴을 두근거리며 눈물을 씻고 있는 동안에 먼저 서울로 달려온 노평구님이 성서연구지를 내면서 일본 벼슬아치가 짓밟고 찢다 남은 휴지 속에서 이리저리 애써 찾아 이것을 다시 싣게 되었으니 고난의 역사가 또 한 번 고난의 마디를 더하고 나온 셈이다. 이런 책이 나올 때에는 정말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윤동주 씨도 그 친구가 그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이 마루 밑에다가 숨겨놓고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윤동주 시비 나온 거지.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이런 이제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으시고 이게 1950년 3월 28일 적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장 보면 내체판에 붙이는 말이 나와. 이게 1965년 9월 10일 날 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5년 만에 책이 좀 제법 팔렸다는 뜻이기도 하지. 고난의 역사는 첫머리에서 나중 끝까지 고난인가? 역사가 고난이요, 고난이 역사인가? 속만 아니라 겉까지도, 뜻만 아니라 그 나타내는 말까지도 고난이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화두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서문을 다시 쓴 거예요. 맨 밑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지. 고난의 역사를 처음으로 말할 때 내 심정은 약혼받은 거러지 처녀 같은 상태였다. 그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부끄러움과 사랑과 고둠밖에 없는 모양으로 아무것도 배우고 준비한 것 없이 역사를 가르치자고 교단에 선 나에게는 가진 것 있다면 믿자는 의지와 나라에 대한 사랑과 과학적이려는 양심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분이 제가 이제 BDS 세운 것처럼 이제 오산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역사 선생님이었거든. 오산학교는 이승훈 선생이라는 분이 미래에 정말 걸출한 민족 지도자를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세운 학교가 이제 오산학교예요. 그리고 거기에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으로 이제 하다가 그 오산학교가 없어지고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됐죠. 그리고 이분은 다시 이제 서울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 책을 내고 15년 만에 다시 네 번째 책을 내면서 이 그 네 번째 서문 제 끝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붓을 놓으니 한가위 달이 서편에 기울었구나. 테러 시간이 있었다고 문간에 와서 지켜두노라. 밤새 떠는 순경을 들어오라 하여 떫은 차 한 잔을 권하니 고맙다 하고 물러간다. 아느냐? 내가 나를 지키느냐? 내가 너를 지키느냐? 테러당한 사람이 인권의 짓밟힘을 당하느냐? 남을 테러한다는 제가 먼저 테러를 당하고 있는 거냐? 끝없는 말에 글을 맺어 시작 없는 역사의 시작을 삼자. 이게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비극적인 에피소드죠. 그때는 이제 공안정국이라서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나 보는 이제 군사 정부 시절이고, 이럴 때에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은 감시의 대상이 됐거든. 그러니까 그 테러, 그때 난 테러도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그런 테러였는데, 그런 테러가 나니까 선생님도 테러 당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하고 순경이 와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책 서문을 쓴 거지. 그러니까 엄혹한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아주 좀 시적으로 은유하듯이 적어 놓은 거지. 이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만 갖는 것도 중요하다. 뭐 지금은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도 똑같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기자 생활하면서 대통령 연설문 쓰면서, 근데 그때 또 아침편지 쓰면서 그때마다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책이 이 책이야. 근데 만일 그때 비로소 대학에 들어와서 읽는 것하고 지금 여러분 나이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책을 접한 것처럼 그것하고는 차이가 많아.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라. 뭐 졸릴 수도 있어. 어려워. 그런데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하는 거야. 이제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지.